며느리가 시어머니를 요양병원에 쳐넣었대. 동네 사람들은 그렇게 수군거렸다. 20년을 한 집에서 살던 시어머니를 어느 날 갑자기 요양병원에 보냈으니 뭐 그럴 만도 했다. 나는 그 며느리다. 그리고 이건 아무도 모르는 20년 동안 꼬이고 얽힌 우리 가족의 진짜 이야기다. 결혼 20년 차? 나는 지금 남편 차 조수석에 앉아 시어머니가 계신 요양병원으로 가는 중이다. 창밖을 보며 생각한다. 처음부터 이렇게 꼬인 건 아니었는데. 아니, 사실은 처음부터 꼬여 있었는지도 모른다. 다만 우리가 몰랐을 뿐. 결혼 초 나는 26이었다. 시댁은 작은 아파트에서 살았고 시어머니는 마른 체구에 말수가 적은 분이었다. 첫 만남에서 느낀 건 어색함보다는 무거운 침묵이었다. 시어머니는 내 얼굴을 제대로 쳐다보지도 않으셨다. 그때는 몰랐다. 그 눈빛 뒤에 숨겨진 게 뭔지. 결혼식을 올리고 한 달쯤 지났을 때였다. 남편이 다니던 회사가 부도가 났다. 그리고 나는 우연히 알게 됐다. 시댁에 8천만 원의 빚이 있다는 걸. 시어머니가 남편 아버지 사업 보증을 잘못 썼던 게 문제였다. 시아버지는 이미 세상을 떠나셨고 그 빚은 고스란히 시어머니와 남편 앞으로 넘어와 있었다. 남편은 몰랐다. 시어머니가 숨겼던 것이다. 아들이 상처받을까봐. 나는 그날 밤 한숨도 자지 못했다. 갓 결혼한 남편의 얼굴을 보니 차마 말할 수가 없었다. 대신 결정했다. 내가 해결하기로. 다음 날부터 나는 움직였다. 내가 모아둔 돈 4천만 원 그리고 은행 대출 4천만 원. 서류를 정리하고 채권자들을 만나며 3개월을 보냈다. 시어머니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생색내는 며느리로 보일까봐? 아니었다. 그냥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랐다. 그냥 조용히 해결하고 넘어가고 싶었다. 이 집 며느리로서 할 수 있는 최소한이라고 생각했다. 빚은 깨끗이 정리됐다. 하지만 그 후부터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다. 시어머니가 나를 더 멀리 하신 것이다. 처음엔 눈치채지 못했다. 원래 말씀이 적으신 분이니까. 하지만 6개월, 1년이 지나면서 확실해졌다. 시어머니는 나와 같은 공간에 있는 걸 견디지 못하셨다. 밥상을 차려도 고개를 돌리셨고 내가 뭘 해드리려고 하면 손사래를 치셨다. 괜찮아, 내가 바쁜데 신경 쓰지 마. 그 말투가 점점 날카로워졌다. 5년이 지났다. 10년이 지났다. 나는 이제 확신했다. 시어머니가 날 싫어하신다고. 이유는 모르겠지만 분명 나를 탐탁지 않게 여기신다고. 남편에게 몇 번 말했다. 어머니가 나를 불편해 하시는 것 같아. 남편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원래 그런 성격이셔. 신경 쓰지 마. 하지만 나는 알았다. 시누이가 오면 웃으셨고 동네 아줌마들과는 수다도 떠셨으니까. 오직 나에게만 그 차가운 침묵이 있었다. 15년째 되던 해 나는 어느 날 깨달았다. 아, 시어머니가 내 재산을 노리고 계신 건가? 우리 부부가 번 돈이 꽤 됐다. 집도 한 채 더 장만했고 예금도 제법 됐다. 혹시 시어머니가 나를 경계하시는 건 나중에 재산 문제 때문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자 모든 게 설명됐다. 나를 믿지 못하시는구나. 20년 가까이 한 집에서 살며 최선을 다했는데 결국 나는 며느리일 뿐이었구나. 피 한 방울 안 섞인 남. 나는 점점 시어머니를 피하기 시작했다. 어차피 나를 싫어하시는데 내가 왜 애써야 하나. 그리고 작년 가을이 왔다. 시어머니가 쓰러지셨다. 경미한 뇌졸 중. 큰 후유증은 없었지만 혼자 생활하기는 어려워지셨다. 우리는 요양병원을 알아보기 시작했다. 그때 시어머니가 말씀하셨다. 나 병원 가는 게 나을 것 같아. 남편이 놀라 물었다. 왜요? 집에서 모시면 되는데. 시어머니는 고개를 저으셨다. 그리고 나를 흘끗 보셨다. 그 눈빛을 나는 잊을 수가 없다. 거기엔 무언가가 있었다. 미안함인지 원망인지 체념인지. 나는 알 수 없었다. 요양병원은 내가 알아봤다.
시설 좋은 곳, 간호사들 친절한 곳. 비용도 내가 냈다. 한 달에 350만 원. 남편이 물었다. 왜 내가 다 하려고 해? 엄마가 널 그렇게 불편해 하시는데.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나도 몰랐다. 왜 내가 이렇게까지 하는지. 그냥 해야 할 것 같았다. 동네에서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병원에 쳐넣었다고. 시어머니가 불쌍하다고.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해명해봤자 소용없다는 걸 알았다. 사람들은 믿고 싶은 것만 믿으니까. 그리고 3개월 전 남편이 집에서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다. 요양병원 비용 처리를 위해 옛날 금융거래 내역이 필요했던 것이다. 나는 그날 일을 마치고 집에 들어왔다. 거실에 남편이 서류를 펼쳐놓고 멍하니 앉아 있었다. 이게 뭐야? 남편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나는 서류를 봤다. 20년 전 내 이름으로 된 대출 기록. 8천만 원. 그리고 채무 변제 확인서. 남편 얼굴이 새하얗게 변해 있었다. 내가 우리 집 빚을 갚았어?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말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던 그 일이 20년 만에 드러났다. 남편은 그날 밤새 울었다. 그리고 다음 날 요양병원으로 달려갔다. 시어머니에게 물었다고 한다. 엄마 알고 계셨어요? 아내가 우리 빚을 갚았다는 거? 시어머니는 그제야 무너지셨다고 한다. 처음으로 20년 만에 처음으로 눈물을 흘리시며 말씀하셨다고 한다. 알았지, 나도 알았어. 그래서 더 미안했어. 내 아내가 우리 집에 들어올 때 나는 줄 게 아무것도 없었어. 빚만 잔뜩 있었고 그걸 내 아내가 혼자 짊어졌어. 내가 너무 미안해서 얼굴을 못 봤어. 잘해주고 싶었는데 내가 자꾸 이상하게만 굴었구나. 남편이 집에 돌아와 나에게 전했다. 나는 그 말을 듣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다. 20년 동안 우리는 서로를 오해하고 있었다. 시어머니는 미안해서 나를 피하셨고 나는 그걸 싫어한다고 착각했다. 서로에게 빚진 마음을 숨긴 채 우리는 20년을 함께 살았다. 지금 나는 요양병원 복도를 걷고 있다. 시어머니 방 앞이다. 문을 열면 시어머니가 계신다. 20년 만에 처음으로 우리는 서로의 진심을 마주할 것이다. 내 손이 떨린다. 그래도 문을 연다. 이제는 말해야 한다.